안녕하세요. 악성줄기세포암인 3중음성 유방암 3기 5년차 살아보니 좋은 날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나 덥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정말 힘드시죠? 저는 우리 가족들이 피서를 떠났는데 저만 남았어요. 몸 관리를 잘해서 내년에는 꼭 따라가기로 하고 올해까지는 평범하게 집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피서 떠나고 없으니까 조금 한가하고 그래서 어저께는 병원에 가서 면역 치료도 하고 오고 오늘은 카메라를 켜봤네요. 여러분들은 치료하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막연해서 데이터를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길일 뿐더러 누구한테 물어볼 때도 없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 제 몸을 굉장히 귀를 기울여서 관찰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뭘 그렇게 예민하게 그러느냐, 저는 이 말이 제일 싫었어요. 요즘 의술이 좋아서 유방암 그까짓 거 종기 하나 떼내는 것처럼 그냥 수술하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그러느냐고 그러는데 그 말이 싫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멀리 했습니다. 가족은 가깝기 때문에 위로도 되지만 상처도 가족이 제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제 방식대로 그냥 묵묵히 했습니다. 정말 5년을 저 하나만 바라보고 걸어온 것 같아요. 뭐 식구도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좀 이기적으로 살았죠. 제 결정에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 보면 굉장히 힘들어하면서도 가족들 눈치 보고 왠지 가야 될 것 같아서 그까짓 거 며칠 갔다 오는데 어떻겠나 이러고 가시거든요. 근데 다녀와서 한결같이 너무 힘들었다 이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암세포는 몸에서 매일 자라지 않는다 그래요. 어느 순간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그랬을 때 면역력이 뚝 떨어지면 그때 바로 치고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빌미를 주고 싶지 않은 거죠. 물론 몰랐을 때는 그랬을 수도 있었겠지만 암을 진단한 이후로는 그런 결정을 쉽게 내리지 않고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면역치료 다니는 것도 이렇게 매일 가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게 힘들다고 판단되고 느낄 때는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항상 제 몸에서 사인을 주면 절대 무시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몸은 절대 한 번에 무너지지 않아요. 조금씩 신호를 줍니다. 그 신호를 어느 정도 줬을 때 알아차리느냐에 따라서 그 병의 중증도가 달라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집중을 해요. 면역치료를 갔다 온 것도 한 달 정도 못했거든요. 가서 그렇게 하고 오면 굉장히 제 마음이 편해요. 면역치료 자체가 얼마나 저한테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환우님들은 마음이 편해야지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우리 몸은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몸도 행복한 거고 우리가 건강하다고 느끼면 몸도 건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한다 그래요. 저는 그걸 굉장히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눈뜨게 해주면 감사하고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마음속으로 감사 기도를 제일 먼저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칭하고 하루를 시작하죠. 근데 제가 해보면 감사하기도 하고 스트레칭을 하고 하루를 시작한 날하고 스트레칭 없이 시작하는 하루는 정말 너무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종교를 갖고 있는 분들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저는 불행히도 아직까지 그걸 못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침에 명상하고 감사 기도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불교든 기독교든 천주교든 이런 걸 갖고 있는 분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같이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막연히 하잖아요. 그런데도 안 한 것보다는 좋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있고 하는 기도는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제 나름대로 느껴본 제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나도 뭔가 내가 이렇게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 관리를 잘 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요즘엔 더 간절히 해봅니다. 근데 그게 쉽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언젠가는 기회가 오고 때가 오면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여서 하고 싶습니다. 우리 환우님들은 표준 치료하고 항암 방사선 하면 치료가 다 끝난 줄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물론 그 말이 맞긴 맞아요. 치료가 다 끝났다고 봐도 되겠지만 물론 암세포는 몸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암세포는 몸에서 매일 3, 4천 개, 많게는 뭐 5천 개, 뭐 그 이상도 생길 수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면역력이 그걸 해결을 해줬었잖아요. 우리가 이미 암이 한번 걸렸다는 것은 그 면역 체계가 무너졌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수술 항암 방사가 끝났다는 것은 그나마도 있었던 면역력마저도 바닥을 친 상황이라고 보셔야 된다고 봐요. 그랬기 때문에 그 표준 치료 이후가 제대로 된 그 암 치료의 시작이라고 보고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그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는 생활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우리가 일출을 보기 위해서 새벽에 산 정상을 한번 올라간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어느 길로 어떻게 가서 어디에서 볼 건지를 알고 가는 사람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는 사람하고는 저는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또 혼자보다는 둘이 가고 둘보다는 셋이 가면 무섭지도 않고 더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암 치료도 그런 것 같아요. 나 혼자 그냥 무작정 하는 것보다는 정보를 공유하면서 치료를 하시는 분이 훨씬 예후가 좋다고 봐요. 제 주변의 삼중음성은 지금 한 7분 정도가 사망한 것 같아요. 암은 이 기수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치료하느냐가 중요해요. 사기인데도 지금까지 잘 살아있는 분들, 뭐 20년 살아있는 분들도 주변에 있고요. 그런데 연기 초기인데도 재발 전이 돼서 가는 사람들을 몇 분 봤어요. 그런 걸 보고 적어도 저런 상황을 만들지는 말아야 되겠다,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된다고 봐요. 저는 병원에서 항암하면서 재발 전이된 사람을 그때부터 봤거든요.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들 말을 그렇게 신뢰하고 믿으면서도 왜 저렇게 재발 전이가 많이 될까, 이런 것을 나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증상만 없앴을 뿐이지 뿌리를 뽑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뿌리 터전을 바꿔야 되냐, 우리 몸 체질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생활 습관에서부터 먹는 거, 환경, 이런 게 다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제 나름대로는 맞춘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5년, 횟수로는 6년 차고요. 근데 잠시도 뭐 불안하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전에 내가 즐기고 살았던 이런 것은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 없이 막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생각하면 아찔해요. 옛날에 먹었던 거 보면 머릿속에서 뭐가 떠오르냐면요, 저거 불량식품인데,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저는 사실 암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암 환자들의 먹지 말아야 될 이런 것 조건 다 따지면 저는 커피도 먹지 않습니다. 밀가루 좋아하지 않아요. 튀김 음식 좋아하지 않아요. 감자, 고구마 좋아하지 않아요. 또 고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는 암 걸릴 만한 그런 요인이 없었어요. 6년 정도 제가 스트레스가 심했다는 거, 직업적으로 많이 힘들어 피곤했다는 거, 일을 너무 열심히 한 거죠. 저는 3중 음성입니다. 결론은 원인을 모른다는 거죠. 때문에 저는 암 걸리고 나서는요, 모든 걸 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원인을 모르니까. 호르몬성 같은 경우는 호르몬제를 투여하면서 조절을 해주면 되잖아요. 삼중음성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염색도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세숫비누도 샴푸도 써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로 한 10분 정도 감으면 머리가 부드러워지더라고요. 항암 방사했을 때는 머리가 없어서 그래서 좋았습니다. 치약도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금물로 양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석은 잘 끼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해롭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지 않았고요. 정보가 많다 보니까 저도 정말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요리할 때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요. 지금은 그래도 연수가 가니까 정리가 어느 정도는 됐지만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 먹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암 치유를 하면서 혈당 관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때로는 식당에 갈 때 김치도 제가 싸가지고 갑니다. 제가 담근 거 싸가지고 가고, 쌈장을 먹을 일이 있을 때는 제 쌈장을 싸가지고 갑니다. 밥도 제가 싸가지고 다녔어요. 또 그렇게 입맛도 없고 먹지도 못하고 살이 안 찌는 데는 다른 원인이 있다는 것도 제가 찾아내게 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만약에 그걸 발견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 소풍 가서 누워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이유 없이 간 수치가 900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은 간 수치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간 수치 올라가지 않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불평불만을 하면 끝도 없더라고요. 근데 감사한 걸 찾기 시작하니까 감사하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런 해안을 갖고 있는 저 자신한테도 감사하고, 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말지 않고 열심히 했었던 제 자신도 감사하고, 저한테 도움을 주시려고 했던 분한테도 감사하고, 정말 감사할 게 너무 끝도 없이 많더라고요. 지금은 컨디션이 완전히 회복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렴 수술하기 전, 그리고 또 제가 나이도 그동안에 5살을 더 먹었잖아요. 그래도 지금은 너무 좋습니다. 제가 병원에 가거나 주변에서 암 하느님들을 뵈면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많았었거든요. 근데 엄격히 따지면 그분들도 힘든데 그냥 참고 견디는 거라고 봐요.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유별나게 이렇게 느끼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도 있는데, 예민한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저는 그랬기 때문에 제가 살았다고 봐요. 그렇게 간수치 올라갔을 때 무덤덤하게 그냥 간수치 올라갔나 보다 하고 그냥 두고 간 수치 내리는 치료하면서 그렇게 살았더라면 과연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사실 끔찍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남들이 좋다 그래서 무조건 드시면 안 돼요. 화려한 음식은 입이 즐거운 만큼 몸에서는 고통이 따른다고 봐요. 왜 고와 락은 같이 간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고통과 즐거움은 같이 가기 때문에 입에 맛이 있었으면 몸에서는 힘들고, 입이 맛이 없었으면 몸의 세포는 좋아하고, 저는 이걸 항상 기억을 해요. 어쩔 때는 음식을 해놓고도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좋은 것이야 하고 생각하고 먹으면 또 맛있어요. 그러면 속도 편안하고, 그런 걸 저는 즐기면서 삽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제가 농사를 직접 해서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좀 억척스럽다고 그래야 되나요? 우리 주변 가족들은 왜 꼭 그렇게까지만 해야 되냐, 그냥 편하게 쉽게 쉽게 가라고 그러는데, 세상에 쉬운데 좋은 건 없더라고요. 내가 편하게 갔으면 그만큼 뒤에 대가도 따라오더라고요. 저는 농사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야채를 거의 사 먹지 않았어요. 돈나물은 자연으로 나오잖아요. 거기 저는 효소도 담궈놨습니다. 부추, 겨울내 월동하고 나온 부추 베어다가 그런 거 해먹고, 그러니까 그 어떠한 특별한 뭐가 항암 음식이다, 제가 뭐 유튜브 보면 저는 이걸 먹고 암을 고쳤습니다 막 이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암이 한 가지 음식 갖고는 절대 치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김치를 담궈도 여러 가지 재료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 몸의 세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음식만 먹고 그게 된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골고루 먹으려고 노력해요. 웬만하면 제철에 나오는 거는 한 번씩 먹고 넘어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과일도 처음에 암에 걸렸을 때는 이건 달아서 못 먹고 저건 우째서 못 먹고 온갖 이유가 있어가지고 골라 먹고 편식하고, 그래서 삐쩍 말라가지고 진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얼굴을 하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그냥 많이 먹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조금씩 꼭꼭 씹어서 흡수가 될 수 있도록 갈아서 마시면 흡수는 잘 되잖아요. 그건 혈당을 많이 올려요. 우리가 혈당을 많이 올리면 정말 안 돼요. 암 환자들은. 어쩔 수 없을 때는 갈아서 마시면 좋겠지만, 이왕이면 꼭꼭 씹어서 그 아밀라제 침하고 같이 섞여서 넘어가서 소화를 해서 간에서 분류를 해서 들어가는 게 저는 제일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루 2끼를 먹습니다. 2끼를 먹고 한 끼 정도는 아침에 해독 주스 같은 거, 그것도 한 가지를 절대 오래 먹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주기를 두고 먹도록 해요. 한 3개월 정도 먹으면 좀 끊고 쉬었다 또 다른 주스 갈아 마시고 또 그렇게 하고, 때로는 단독 주스 같은 건 한 달 정도 마셔볼 때도 있어요. 어쩔 때는 당근 같은 거 한 달 정도, 샐러리도 한 달 정도, 이런 식으로 제가 해주거든요. 그리고 저는 해독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도토리묵도 제가 가끔 잘 써먹고요. 녹두죽도 가끔 써서 먹습니다. 왜냐면 도토리는 중금속을 해독을 해준다 그래요. 그래서 여름에 어디 잔치집 같은 데 가셨을 때 음식을 드실 때 묵이 있으면, 묵을 드시면 식중독이 잘 안 일어난다 그래요. 저는 그걸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있거든요. 밥은 현미를 발화시켜서 거기다가
율무도 조금 넣고 때로는 쥐누니콩도 조금 넣고 항상 똑같은 밥을 먹지 않습니다. 바라현미를 줄 재료로 하고 저는 수수하고 그 노란 좁쌀 기장 그거를 자주 먹는 편이에요. 그게 렉틴 성분이 없다 그래요. 그게 독소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자주 먹는 편이고요. 이제 율무는 염증을 사겨준다고 율무도 자주 넣어서 먹고요. 근데 엄격히 따지면 저 같은 경우는 선천적으로 피 혈당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노력을 해도 남들 노력 안 하는 사람만큼 정도의 혈당 관리를 유지하고 사는 편이거든요. 저는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게 39살에 협심증 수술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도 항상 같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다른 사람보다는 예민하게 관리를 하는 편이죠. 저는 대동맥에 스텐트가 들어가 있는 사람인데 스타틴 계열의 약을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냥 그때는 젊어서 용감했죠. 근데 지금 제가 암이 걸리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제가 만약에 스타틴 계열 약을 계속 먹어왔으면 그 약만 해도 한 주먹은 먹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고혈압도 없는데 약을 6가지 줬었던 것 같아요. 미리 예방 차원에서. 근데 내가 만약에 이런 암까지 갖고 있는데 그런 약을 지금까지 먹고 있었다? 그러면 저는 암날을 보장할 수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제가 심장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면 심장 이상은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약 안 먹으면 저 죽는다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그냥 무시하고 병원도 가서 검사도 하지도 않았었고 젊었기 때문에 그랬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벌써 그 혈관계통에 그렇게 이상이 왔다는 것은 내가 언제 암에 걸려도 이상하지 않았었다는 걸 증명한 것 같기도 해요. 만약에 제가 지금 같은 상황이었다면 몸을 더 살피고 돌아보지 않았을까. 근데 사람이 지나고 나면 보이는데 그때 당시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제가 이 암이라는 친구가 저한테 온 게 나쁜 것만도 아니라는 생각도 합니다. 고맙다는 생각도 들을 때도 있어요. 나를 이렇게 쉬게 해줘서 나를 돌아보고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지 내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지금은 공기 좋은 곳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 사실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웃기는 말로 내 팔자 개 팔자다 이러면서 웃거든요. 근데 사실인 것 같아요. 저는 가족들하고도 그렇게 자주 접촉하지 않아요. 왜? 제가 힘드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냥 저 혼자 편하게 오로지 저만 생각하고 있자라고 가죠. 모르겠어요. 이걸 종지부를 언제 찍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별로 종지부도 찍고 싶지도 않고요. 서로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가끔 한 번씩 만나서 보고. 그러니까 오히려 사이도 좋고 더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이기적인가요? 근데 이기적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소풍 먼저 간 언니들 보면 정말 가족들한테 암이 걸리고 나서도 왜 자기가 암이 걸렸는지도 생각은 물론 하겠지만 실천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 행위를 그대로 하고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안 따라주죠. 근데 물론 그렇게 짧고 굵게 가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한번 주어진 인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고 싶지 그렇게 가고 싶지는 않아요. 누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인생의 정답이 어디 있어요. 내가 가면 그게 길이고 그게 곧 정답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제가 공부하면서 보고 유튜브들 보면 많은 아마누님들이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그런 거 많이 하시던데 저는 그런 분들 용기가 부럽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지금도 못하고요. 왜? 내가 컨디션이 좋아서 움직일 수 있는 거다고 내 몸에 있는 면역력하고는 이렇게 수치가 같이 가지 않더라고요. 나는 컨디션은 좋은데 면역력은 바닥을 치고 있을 때가 많더라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감히 그렇게 못해요. 한번 내려간 면역력을 끌어올리기가 너무 힘들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쉽게 못해요. 저는 용기가 없는 건지. 근데 저는 이런 제가 나쁘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겁 없이 막 그러고 다녔다면 어땠을까도 한번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 결과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지만 좋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그런 쪽에는 몸을 사리고 좀 소심하게 하고 제가 치료나 결정함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합니다.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살아보니 좋은 날이
삼중음성 유방암 3기를 극복하고 살아가는 과정이고 길인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쉽게 행동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농사를 지어서 먹는 거에서만큼은 양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제가 잠깐씩 가서 하고 와서 쉬고 이러면 되거든요. 제가 싫으면 안 하면 되고, 제가 노력을 한 만큼만 수확을 하거든요. 제가 노력을 좀 적게 하면 적게 먹으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저는 제가 놓지 않는데, 아직까지는 여행을 다니고 자유롭게는 생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친척집에서 행사가 있어도 저는 제 컨디션 봐서 갈 수 있으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안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우선이지 그런 게 우선이 아니잖아요. 컨디션이 허락하면 갑니다. 근데 제가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 저는 축의금만 보내고 안 가죠. 근데 사람들 보면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가 보더라고요. 체면 때문에 가고. 저는 체면보다 제 목숨이 우선이거든요. 정말 이기적이죠? 네, 이런 것도 배우시는 게 좋아요. 이기적으로 살아야 돼요. 누가 돈은 대신 벌어주고 청소도 대신해 줄 수 있고 빨래도 대신해 줄 수 있고 다 대신해 줄 수 있어요. 고통을 느끼는 것과 저승 가는 길은 누구 대신해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 결정대로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고 좀 즐겁고 재밌게 살다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치료의 시기니까 열심히 치료하고 그러다 보면 좋은 날이 옵니다.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살아보니 좋은 날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정말 저도 이런 날이 올지 몰랐거든요. 제가 이런 말하고 이 카메라를 켜고 이런 걸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지금은 욕심을 버리고 나 자신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님들은 어차피 치료해서 열심히 살고자 하는 욕망이 강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여기까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제가 행동한 거로 보면 그런 의욕이 없을 때는 이런 거 찾아보지도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의욕이 있고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을 때는 이런 영상을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좌충우돌 부딪히면서도 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 저 사실 정말 힘들었거든요. 물론 제일 우선은 암이 안 걸리는 거겠죠. 안 아픈 거고. 근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떡해요? 이미 주어진 삶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게 책임도 의무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엄마이기도 하고 부인이기도 하고 할머니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친구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용기와 희망을 줘야지 그렇게 힘이 빠져서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우리 각개전투 하지 말고요. 정보 서로 공유하고 힘을 내서 우리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아봐요. 정말 살아보니까 좋은 날이 있더라니까요. 저를 보세요. 저한테 직접 대고는 말을 못하고요. 그 친구가 아직도 살아있어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만큼 제가 중증 환자였거든요. 제 자신이 참 저는 대견합니다. 제 자신을 저는 너무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보살펴주고 싶고 보살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얘기가 주저리 너무 길었죠. 그냥 독백처럼 왠지 이런 말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무슨 형식이나 이런 거 필요 없이 나오는 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두서도 없고 그죠? 그러나 제 마음속에 있는 말을 어느 날 한번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제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은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또 열심히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치유하고 잘 살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어서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